오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변인 김성근입니다. 금일 결의대회는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시도에 대한 의료계의 항의 및 저지를 위한 의지를 대회에 분명히 알리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착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모두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최창민입니다. 우리 교수들은 근거 없는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의료 현장에서 최소한의 중증, 응급의료를 유지하며 지금도 밤낮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료의 암울한 미래에 절망하고 신체적 육체적 한계를 호소하며 교수들은 하나둘 조용히 사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눈앞의 환자를 위해 추석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부의 자화자찬을 보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수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분명 의과대학을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제는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 합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의과대학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교수가 있을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국회는 시행령 개정을 막고 의평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곧 시작되는 국감에서 의평원 무력화와 의과대학 교육 부실화를 초래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신년 뒤 한국의료의 명맥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 의과대학 교육은 중요합니다. 정부가 초래한 의료 붕괴를 막지는 못했지만 미래 의사들을 교육할 환경까지 무너뜨리는 정부를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평원을 사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교수님들께 부탁드리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김창수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은 정말 맑고 구름도 가끔씩 보이는 것이 집회하기 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먼저 개회사에 앞서서 먼저 정부에 의해 촉발된 지난 8개월간의 의료 사태로 인해 진료가 지연되고 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환자분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진료가 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 사직을 택하고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와 학생들에게도 선배이자 교수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 9월 4일 의사 정원과 필수 의료 개혁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문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의 유행에도 의료계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이는 국가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방역 사례는 전 세계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의료계의 노력을 외면한 채 2024년 2월 6일 일방적인 입학 정원 증원으로 보답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만들고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의료계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2,000명이라는 감당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수준의 정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학교육평가원의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뒤 대한민국 의료의 수준이 어떨지 눈앞에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고 발전시켜왔던 대한민국의 의료는 정부가 스스로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입니까? 정부는 교육 가능한 의과대학 수련 환경을 만들겠다고 의료계와 국민에게 그토록 호언장담했지만 그 말조차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말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했던 교육 가능한 환경이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아니 30년 전에 교육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는 시행령을 저지하고 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초로 교수들이 모이는 집회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투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의학교육의 정상화,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하겠지만 여기 계신 교수님과 그리고 참여하지 못했지만 환자 진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가 함께하기에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위위원장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자신을 비판하는 듯한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그 그림 전시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더니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R&D 예산을 정상화시키라고 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도 막고 끌어냈습니다.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언론들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의학교육평가원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평원의 존재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평원의 입을 막으면 당연히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언했던 보다 나은 교육환경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책 실패만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미 저희 국회에서는 교육위 그리고 보건복지위 연석청문회에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한 바 있고, 관련 부처 장관들은 그럴 리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들의 약속은 또다시 공수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회는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국감등을 통해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교육이 보다 정상화되고 질 높은 수준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2월 초 2,000명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니까
70번에 달했습니다. 근데도 제대로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그 답답한 마음에 제가 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 글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의대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주신 의과대학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장외 집회에서 의대 교수님들 뵙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대 교육과 의료 시스템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개월째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대 교수님들과 전문의 선생님들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지쳐 쓰러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병원을 지켜내신 의대 교수님들의 헌신과 희생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대란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핵심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입니다. 이들을 설득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내년 의대 정원부터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모두들 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면 저는 의료계 그리고 또 입시생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위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참가자분들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또 의료계의 건강성을 지키기를 정말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에 노력 거듭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계속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두가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응급실들 연이어서 문을 닫게 되고 지방의료원부터 도산하거나 나라 빚으로 연명할 겁니다. 내년 초에는 의사고시 보지 못하고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될 겁니다. 전공의 수련 중단으로 2,800명의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말 겁니다. 연이어서 군의관, 공보의, 인턴 등 의료 인력 수급이 중단되고 그 여파와 혼란은 한두 해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기존의 필수 의료 의사분들, 지방 의료 의사분들 이미 떠나고 계십니다. 의료개혁 핵심이 뭡니까?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강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유급으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의대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저하돼서 의사고시 통과하기 힘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정원 늘려봤자
의사고시 통과하는 의사 적어진다면 의대 정원 늘리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정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의사 면허를 주는 겁니다. 국가의 존재 의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의대 교수님들께서 오늘 모이신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일 겁니다. 의평원의 인증평가를 무력화시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결과로 자격 부족한 학생들이 의사 면허를 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는 의료개혁의 산후가 완전히 뒤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실습도 안 하고 지도를 제대로 안 받아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의사도 국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 수준이 추락하면 의료사고가 더 생기게 되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력이 부족해도 의사고시를 통과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손해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양성되고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는 국가는 의대 교육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